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타이틀은 이제 Enhancing Image Geolocalization by Combinatorial Partitioning of Maps인데요. 이미지의 위치, GPS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태스크를 좀 잘 풀어보기 위한 웍입니다. 이 웍은 올해 CCB에서 발표한 웍이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인턴할 당시에 이제 구글이랑 같이 한 웍입니다. 먼저 프로블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만을 보고서 아무런 메타 정보가 없이 이 이미지가 어디서 찍힌 사진인지를 프리딕션 하는 게 골입니다.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게 되게 챌린징한 태스크거든요. 일단 아웃풋 스페이스가 너무 넓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리알토 다리, 이탈리아에 있는 리알토 다리의 리플리카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라는 걸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리플리카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많은 이미지들이 사실은 지오로케이션에 대한 비주얼 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챌린징한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풀었었냐면은 리트리벌 기반으로 많이 풀었었습니다. 일단 지오태그가 있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쿼리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랑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습니다. 그러고서 그 찾은 이미지의 지오태그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ECCB에 이제 나온 논문이 이제 이 태스크를 그냥 리트리벌로 하지 말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웍이 있었고요. 그 페이퍼가 이제 플라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프로포즈 하는데, 그게 별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의 아웃풋이 이제 지오로케이션, 그러니까 맵을 이제 그냥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퀀타이즈된 각 리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클래스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푼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었더니 옛날 클래시컬한 메소드, 리트리벌 베이스드의 메소드보다 지오로케이션 프리딕션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컴플렉시티가 낮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으로도 그렇고, 왜냐면은 리트리버를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놔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낮게 되고요. 리그레션 기반으로 푸는 것보다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리그레션은 이제 좌표를 프리딕션을 바로 하는데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아닌 이상은 그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프리딕션 하기가 어렵고, 거기 태스크의 특성상 이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멀티모달리티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 멀티모달리티를 제대로 만들어내기는 리그레션 모델을 이렇게 제한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는 반면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하게 되면 그런 디스트리뷰션의 멀티모달리티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리미테이션을 갖습니다. 이 태스크는. 첫 번째로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트한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티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큰 아티팩트 중에 하나는 이제 클래스를 이 프로블럼을 생각해 보면은 클래스를 파인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를 더 better approximate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하는 디렉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각각의 each 클래스는 더 적은 이그젬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 디피션시 문제에 서퍼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다드나 컨센서스가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넷 같은 웍에서는 뭐 S2셀이라는 구글의 셀 나누는 단위를 이용한 반면에 이제
그 플라넷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어떤 모델을 만든 데에서는 그냥 플랫한 지도를 그냥 랜덤하게 막 나누는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네. 그럼 아예 데이터 드리븐으로 그 사이즈 자체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걸로 좀 헤테로지니어스 한 측면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S2 셀로 나눴다는 애가 사실은 그냥 S2 셀을 플랫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요. 그 S2 셀이 하이러키컬하게 이제 엔타이어 얼스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레벨이 있는데요. 왜냐면 한 셀을 다음 레벨로 가면 4등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 곳은 더 파인한 레벨을 쓰고 이제 적은 곳은 콜스한 레벨을 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스탠다드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성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고 제안을 여기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여기 이 논문에서 프로포즈 하는 바는 컨비네이터리얼 파티셔닝이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소드는 멀티플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한 어떤 퀀타이제이션 스킴을 사용하는 멀티플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컨센서스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여전히 그 기존에 얻을 수 있는 콜스한 퀀타이제이션보다 파인한 퀀타이제이션을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컨비네이터리얼 파티셔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콜스한 퀀타이제이션을 먼저 만듭니다. 전체 맵을 이 까만색 박스가 전체 맵이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가 어떤 첫 번째 파티셔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 이 빨간색이 이제 두 번째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른 형태로 파티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맵을 얘네들을 오버래핑을 시키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는데 이 오버랩을 시켰을 때 얘네가 헤테로지니어스한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개의 인터섹션을 만들어내면서 더 파인한 리전들로 파티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키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콜스한 여러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컨비네이터리얼하게 합침으로써 더 파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하는 게 이 아이디어의 키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베네핏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스한 애들로 파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는데 그때 그 파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적은 파라미터만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파티셔닝들은 각각 5개의 클래스를 아웃풋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 오버래핑 된 애는 총 세보시면은 14개의 파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짜리 2개를 합쳐서 14개의 클래스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14개의 아웃풋이 있으면은 아웃풋 액티베이션이 14개가 되는 거고 그만큼 반면에 이제 5개짜리 2개가 있으면은 10개짜리 아웃풋 액티베이션이 필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파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로 트레이닝하는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 스페이스는 콜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더 각각의 펄 클래스로 가지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디피션시 프로블럼에서 이제 파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나이브하게 나눴을 때보다 더 그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다양한 파티셔닝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컨센서스가 없어서 나타나는 아티팩트 뭐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그래서 메인리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서 어떻게 인퍼런스 하는가와 어떻게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클래스 파티셔닝을 만들어내는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그 클래스 셋을 랜덤하게 만들어내는가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그 그래프 이니셜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머지함으로써 이제 파티셔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니셜 그래프는 일단 어, 어, 아까 말씀드렸던 S2 셀이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S2 셀이 이렇게 지구 구를 이제 6면체로 감싼 다음에 걔네들의 각 면을 4등분씩 계속 나눠가면서 이제 지구를 쪼개 나가거든요. 나가는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레벨 저희는 이제 레벨 14을 썼는데요. 레벨 14에 있는 모든 셀, 모든 엔타이어 얼스를 커버하는 모든 셀을 일단 후보로 둡니다. 노드 후보로 둡니다. 그 중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들은 일단 제외를 시키겠죠. 근데 이제 그냥 걔네들을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랜덤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adjacent S2 셀과 멀지를 합니다. 일단 주변 그 adjacent 한애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멀지된 셀들이 있을 텐데 그 셀들은 하나의 노드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 각각의 노드들은 그 노드와 지오메트릭하게 어제이선트한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엣지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노드들은 그 각각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수나 각각의 노드가 커버하고 있는 리전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그런 팩터들을 통해서 스코어를 매기게 되고요. 엣지 역시 스코어가 매겨지는데 이제 그 각각 두 노드 간의 디스턴스로 매저가 되는데 이때 디스턴스는 지오메트릭 디스턴스와 이제 비주얼 디스턴스를 가지고서 그 디스턴스를 매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노드 스코어는 첫 번째로 그 노드 안에 있는 이미지의 개수, 그리고 노드 안에 있는 S2 셀의 개수, 그리고 노드 안에 있는 non-empty S2 셀의 개수로 스코어를 매기고요. 걔네들이 서로 다른 팩터로 스코어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엣지는 이제 비주얼 디스턴스는 그 각각의 노드 안에 있는 모든 이그젬플의 비주얼 피처를 에버리지해서 노드의 비주얼 피처를 정의하고요. 그 두 노드의 비주얼 피처의 디스턴스, 저희는 L2 디스턴스를 썼는데요. L2 디스턴스를 통해서 비주얼 디스턴스를 레프레젠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는 이제 실제로 그 두 노드의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는 마찬가지로 이미지들의 지오 로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노드는 그 그 지오 로케이션들의 민 값을 센터로 해가지고 센터의 디스턴스를 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이니셜 그래프를 그렇게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얘를 그리디하게 머지해 나갑니다. 그 그리디하게 머지를 해 나가 가지고 결국에 노드의 개수가 저희가 디자이어 하는 넘버 오브 클래스만큼 남을 때까지 이제 머지를 그리디하게 해 나가는데요. 머지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노드 스코어가 가장 낮은 애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 스코어랑 그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운 노드와 그러니까 선택된 노드와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운 노드 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노드 스코어가 가장 낮은 애를 선택하기 때문에 노드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노드들이 각각의 클래스들이 마지막에 밸런스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넘버 오브 이미지를 주된 노드 스코어 팩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넘버 오브 이미지로 이제 밸런싱을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개수의 노드를 선택해서 걔를 합치니까요.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가 작은 애들이 합쳐지는 게 이제 intuitively make sense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상대 노드를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셀하고 노드는
그 사이즈나 넘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니셜 그래프 컨스트럭션에 사용한 게 S2셀 레벨 14인데요. 걔는 1kg가 안 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엔타이어 얼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셀이 총 16 빌리언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노드는 아까 아이디어 로드 개수까지 뭔가 컨스트레인트 걸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임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파이널 클래스 개수가 이제 GPU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플라넷 기존에 나온 논문이랑 비교를 하려고 이제 개수를 그거랑 맞춘 게 일단 두 개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개수를 맞춘 것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랜덤하게 다양한 클래스 셋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알파랑 베타 값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샘플링 하면서 그 파이널 넘버 오브 클래스도 샘플링을 해서 만든 클래스 셋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는 10,000개 전후로 했습니다. 네. 랜덤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하셨나요? 유니폼으로 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0에서 1로 아무렇게나 유니폼으로 하진 않았고요. 그 유니폼으로 일단 샘플링 한 다음에 걔네들을 노멀라이즈해서 sum to 1이 되도록 일단 했는데요. 그냥 0에서 1 사이로 샘플링 하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가 좀 더 이미지 사이즈는 밸런스가 돼야 된다는 걸, 그게 어느 정도 명확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클래스가 너무 언바이어스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 바이어스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넘버 오브 이미지랑 다른 애들은 좀 이 베리에이션의 랭지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매뉴얼리.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인데요. 이 첫 번째가 이제 넘버 오브 클래스,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 피처를 사용할 때도 비주얼 피처의 디멘전을, 그러니까 익스트랙티드 비주얼 피처 중에 어떤 디멘전들을 사용할 건지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스코어를 할 때 알파 값을, 이 첫 번째 두 개는 매뉴얼리 디터민드 파라미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전히 비주얼 피처만을 사용해서 이제 디스턴스를 정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온전히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만을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넘버 오브 이미지로 노멀라이즈를 하도록 한 거고요. 3, 4, 5는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된 클래스 셋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된 클래스 셋이 이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던 바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된 애들이 리즈너블리 이제 완전히 막 일치하는 형태면은 저희가 아무리 오버랩 시켜도 더 파인한 애들이 많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다이버스한 애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 셋을 만들고 나면 이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하는 스텝이 남은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멀티 헤드를 가진 쉐어드 피처 익스트랙터와 멀티 헤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스는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같이 조인트하게 멀티태스크로 트레이닝을 하지만, 로스는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각각의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트레이닝을 했고요.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의 스코어들을 리전으로 일단 디스트리뷰트 한 다음에 걔네들을 리전 단위에서 애그리게이트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은 이제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1에서 첫 번째 클래스에 있는 스코어가 있으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S2 셀이 있잖아요. 저희가 S2 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S2 셀로 일단 그 스코어를 모두 카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카피를 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헤드로 가가지고 두 번째 헤드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퀀타이제이션이 다른 리전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S2 셀로 리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S2 셀에 카피를 합니다. 그렇게 다 카피를 해서 애그리게이트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다 디스트리뷰션, 모든 클래시파이어 리절트를 다 애그리게이션을 하고 나면은 같은 스코어를 갖는 어떤 리전이 생길 거잖아요. 그 리전들의 이미지 센터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트레이닝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써서 그 n개까지 구한 다음에 다 더해서 백프롭 시키는 네, 맞습니다. 아, 그냥 각각 따로. 네, 그냥 다 더한 텀입니다. 네. 혹시 가장 먼저 뭐 수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다 동시에 잘 수렴하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저희는 피처 익스트랙터는 사실 플라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고 파인 튜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사실 컨버전스는 클래스 개수가 완전히 차이가 나면은 조금 컨버전스가 빠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 여기서 보여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컨버지 했었고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파인 튜닝 하면은 얘네는 뭐 세 달을 돌려도 컨버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트레이닝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애그리게이션 인퍼런스로 넘어가 되는 거죠. 네. 인퍼런스 할 때 이제 그냥 단순히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클래스 퀀타이제이션에서 라지 리전 S2 셀 리전을 라지 넘버 오브 S2 셀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가 높은 스코어를 가지게 되면요. 그 같은 스코어가 여러 번 카피가 되는 거잖아요. S2 셀. 그 넓은 리전에 카피가 되니까요. 그리고 낮은 스코어를 가지게 되면은 걔는 넓은 리전에 낮은 조금 작은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2 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클래시파이어마다 그 엔타이어 맵에 컨트리뷰트 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엔타이어 맵에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나서 걔네들을 다시 썸투 원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애그리게이션을 했고요. 그게 이제 요 아래 분모 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저희가 3천만 장의 그 플리커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어싱크로너스 SGD로 GPU 40대 정도를 써가지고 네,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전체 트레이닝 하는데 저희가 이제 5개만 트레이닝을 한 건 아니었어 가지고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테스팅 할 때는 이제 그 방금 그 S2 셀로 뭐 스코어를 카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인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사실 퀀타이제이션이 정해지는 순간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해당하는 파인 그레인드 파티셔닝에 대해서 미리 인덱싱을 다 해놓고 그래서 그 카피할 때 S2 셀 단위로 다 매번 디스트리뷰트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리 잘리는 파인 그레인드 파티셔닝에 그냥 한 번만 카피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서 좀 이피션시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이제 지오로케이셔널 애큐러시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 R이 allowed error고요. 그 allowed error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correct one 아니면은 틀린 걸로 해가지고 incorrect one으로 해가지고 애큐러시를 매저했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5개 선택하셨는데 네. 더 많이 트레이닝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5개라는 숫자는 체리픽된 숫자인가요? 그 2개는 매뉴얼, 3개는 랜덤이면 그 3개에 대한 기준이 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 디렉션은 이제 넘버 오브 클래스도 완전히 다이버스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피처 러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컨버지를 해야지 뭐 피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는데 컨버지를 3달이 지나도 안 하니까 이제 그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 파이널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 아웃풋 스페이스가 그래도 이분하게 되어 있는 게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사이즈가 막 너무 다르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성능을 망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엄청 콜스한 레벨에서 프리딕션 한 게 그렇게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당연한 태스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약간 매뉴얼리 디자인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비어스 웍이랑 비교하기 위한 거였고 이제 나머지 3개는 매뉴얼리 디자인된 애들이랑 비슷한 정도의 개수를 가지는 애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 혹시 컨버전스가 왜 안 됐는지 예상하시는 그런. 일단 데이터셋이 컨버지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뭐 태스크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컨버지를 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컨버지가 아예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네, 컨버지를 하는 걸 저희가 3달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임프루빙 중이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미지넷 일단 이 웍이 플라넷이라는 웍을 저희가 리프로듀스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플라넷 그 페이퍼에서 나온 것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모델이고요. 이 이미지넷 핏이 플라넷에서 이미지넷 피처를 쓰고 클래시피케이션만 트레이닝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스셋 1, 2, 5 요 부분이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한 클래시파이어인데, 얘는 피처 익스트랙터는 플라넷 피처 익스트랙터를 그대로 쓰고 클래시피케이션만 파인 튜닝한 모델들이고요. 여기서 Cplanet 1, 2, 2랑 요 Cplanet 모델들이 저희가 프로포즈한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는 얘네들을 그냥 매스매티컬리 스코어를 에버리지 한 거고요. 보시면은 저희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을 합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합치면 합칠수록 저희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쳤을 때 성능이 좋아지고요. 5개를 합쳤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고요. 저희 저희 이 컨비네이터리얼 파티셔닝 자체는 사실 저희가 프로포즈한 어떤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맵이 존재하면 거기에 오버랩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레프레젠테이션도 합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라넷의 아웃풋까지 합쳐보니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결과고요. 이 숫자 자체가 뭘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무슨 숫자예요? 뭘 매저한 거예요? 지오로케이셔널 애큐러시인데요. 요 맨 위에 있는 요 숫자 있잖아요. 얘가 allowed error입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한 애가 1km 이내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GT랑의 디스턴스가 1km 이내면은 커렉트한 애고, 아니면은 incorrect example로 해서 accuracy. GT는 이미지에 달려있는 지오 태그입니다. 이미지를 얼마나 로케이션을 프리사이즈하게 했냐. 네. 했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께 이제 합치면 합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 모델은 사실 피처를 저희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한 게 아니라 플라넷으로 피처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저희 거는 클래시피케이션만 파인 튜닝을 한 거라서, 여기서 사실 저희 걸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성능은 더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약간은 플라넷에 좀 페이버된 테이블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IM2GPS 3000장짜리 데이터셋에서 테스트한 거고요. YFCC 4000장짜리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저희께 역시나 그리고 요 앞에서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께 특별히 파인한 스케일에서 강점을 보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더 파인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리딕션의 프리시전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콜산 스케일에서 플라넷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넷에 페이버된 테이블이기도 하고요, 얘가. 두 번째로는 플라넷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라넷 이니셜 버전인데요. 해당 클래스 셋이 있으면은 그 클래스가 일단 요 특정한 개수만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리전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만큼 그냥 버려버리고 거기는 절대로 프리딕션을 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 레프레젠테이션은 그게 아니라 엔타이어 얼스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콜산 리전에서는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셋은 IM2GPS 데이터셋인데, 얘는 사실 이미지 개수 자체는 240장 정도밖에 안 돼서 결과가 막 릴라이어블 하진 않은데, 이제 기존 웍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 벤치마크에서 이밸류에이트 해가지고 저희도 여기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모델이 성능이 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리비어스 웍 중에 제일 좋은 애가 이 딥 RAT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벌 베이스드 모델인데요. 리트리벌 베이스드 모델인데 얘가 논문 제목이 Revisiting IM2GPS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리트리벌 베이스드로 하던 거를 플라넷이 나왔으니까 플라넷으로 러닝한 딥 피처를 가지고서 리트리버를 다시 해보자 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트리버를 했더니 잘 되더라 라는 건데, 얘는 이제 2800만 장의 데이터베이스를 메인테인 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컴플렉시티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실제로 theoretically 에드멀 오퍼레이션의 개수를 세봤을 때 피처 익스트랙, 그러니까 2%, 이게 제가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5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했더니 2%만큼의 컴플렉시티가 오른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대부분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했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를 늘리는 게 그렇게 큰 버든이 아니다, 타임 컴플렉시티에 있어서 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컴비네이터리얼 파티셔닝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딥러닝 포워드 패스가 아니라 이제 그걸 머지하는 파트인데, 그 파트는 이제 0.04%만큼밖에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랙티컬리, 이게 theoretically 한 게 아니라 in practice로 재봤더니 그때 실제로 증가하는 게, 얘가 피처 익스트랙터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걸렸고, 클래시파이어 하나 달았을 때랑 2개 달았을 때랑은 사실 5개 달았을 때, 클래시파이어 하나 달았을 때도 0.01이 증가했는데 5개 달았을 때도 0.01밖에 증가 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비주얼 피처가 중요한 역할을 보인다는 거를 또 한 가지 옵저브 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위에 이 이미지넷 핏이라는 게 이미지넷 피처를 쓰고서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트레이닝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능 차이를 보시면은 이 플라넷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플라넷이랑 성능 차이를 보시면 피처 익스트랙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지올로케이션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비주얼 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들의 컨트리뷰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S2 셀로 디스트리뷰트 할 때 이제 페이버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인퍼런스 할 때 했다고 했는데,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이펙트를 갖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일부러 좀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은 경우는, 아까 왜 그 5개만 보였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같은 개수만큼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얘가 특별히 엄청 작은 개수의 클래스를 갖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 특히 이 노멀라이제이션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심플 썸이랑 노멀라이즈 썸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도 여전히 성능이 오르긴 하지만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퀄러터티브 리절트인데요. 얘가 호주에 있는 어떤 곳인데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근데 그냥 이미지로만 보고 근데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요만큼의 리전에서 돼 있어서 45.6km 떨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멀지했더니 20km로 에러가 줄었고요. 세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했더니 5km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추가했더니 얘가 우연히 이제 얘랑 어떻게 인터섹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전이 그냥 어떤 특정 클래스에 완전히 감싸여져 있어서 사실상 줄어들지 않아서 결과 자체는 같았고요. 다섯 번째를 했더니 이제 결과가 확 줄어서 리전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1.4km만큼의 에러로 프리딕션을 하게 됐습니다. 얘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어떤 곳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산이나 찍은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는 사실 많은 모델들이 잘 맞추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의 인투이션과는 좀 다른 옵저베이션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모든 모델이 하와이로 찍긴 했습니다. 그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그러니까 5개의 클래시파이어가.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점점 그 리전이 오버랩이 되면서 리전이 좀 더 파인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더할 때 하나씩 그 인크리멘탈을 더한 거잖아요. 네네. 좀 순서가 약간 의미가 생기나요? 순서는 사실 저희가 5개를 합치는 거라면 어떻게 더하는지는 사실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퀀셜하게 저희가 합치는 과정을 보여주면은 그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최종으로 매저하는 것은 파이널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로 이미지 지올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웍을 더 잘 하기 위해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을 한 거고요. 이 새로운 메소드는 이제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 헤테로지니어스한 퀀타이제이션, 맵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고 그 결과를 잘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더 파인한 리전 퀀타이제이션을 얻을 수 있는 메소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퀄러터티브하게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동작하는 것을 옵저브 할 수 있었고 실제 퀀터티브한 결과도 이제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 5개를 뭔가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있는 클래스 5개로 뭔가 하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리뷰어 중에 되게 재밌는 리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너네는 랜덤한 팩터 대충 제너레이션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다양한 팩터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팩터를 그냥 랜덤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히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디자인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에스펙트를 보고서 디자인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합쳐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걔네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베스트일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했고 그게 되게 인터레스팅 했지만 저는 구글 인턴이 끝난 상태여가지고 제 코드도 접근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리뷰할 때 이제 모든 리뷰 실험은 감사하게도 구글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엘리베이션을 가지고서 뭐 좀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의 맥도날드의 개수 뭐 이런 얘기도 리뷰어가 썼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자체는 되게 인터레스팅하고 실제로 저희가 다이버스한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얘기하고 다이버스한 에스펙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용하고 있는 팩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맵에 붙어 있는 메타데이터는 사실 엄청 많고 그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에스펙트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